MRI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 없었던 방법들인데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는 신기술에 기반하여 그러면 판독도 빨리 나오고 그러면 원장님도 뭐 투자 비용이 있었으니까 검사 비용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MRI 하나 찍은 걸로 공황장애 증상 개선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스. MRI는 보통 찍는데 소요되는 시간 30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또 굉장히 빨라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단축을 50%나 하는 MRI가 나타났습니다. 주로 MRI로 불리는 자기공명 영상은 엑스레이나 CT 검사와는 다르게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영상 검사로도 잘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MRI는 인체 조직에 대해 우수한 대조도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 효과 판정, 추적 관찰 등을 위해 많이 활용되는 검사입니다. 근데 병원에서 검사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긴장이 돼요. 긴장되는데 소음이 울리는 기기 속에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촬영하는 내내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MRI 검사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언제 끝나? 죽겠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거기 누워 계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없는 검사실의 커다란 기계 속에 혼자 시끄러운 그 소리 속에서 누워서 30여 분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답답하고 없던 공황장애도 생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한 부위 검사만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MRI 검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냔 말이에요, 원장님.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실제 MRI 검사를 하는 동안 하나의 단일한 영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촬영하고 얻기 때문입니다. 검사 부위에 대해 적어도 5개에서 7개 이상의 다양한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거죠. 검사하는 부위는 한 부위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개의 영상을 검사하는 거냔 말이에요. 검사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죠. 잠시 우리 몸을 한번 내려다 볼게요. 평소에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 몸은 입체적인 3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부위를 검사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방향의 단면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또 같은 단면이라도 기법을 달리해서 물 신호를 더 잘 보이게 하거나 또는 근육과 인대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뼈가 더 잘 보이게 한다거나 이 검사를 매번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부위를 여러 개의 영상으로 여러 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MRI는 몸 안에 각 조직에 있는 수소원자 신호 변화를 감지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소원자. 거기서 나오는 대조도, 조직들 간의 흑백의 차이를 영상으로 분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 부위와 목적에 맞게 영상에 강조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검사하는 거죠. 좀 더 면밀하게 병변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면서 영상 판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MRI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 없었던 방법들인데 요즘에 AI 말 많잖아요.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는 신기술에 기반하여 MRI 검사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면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제 MRI 기기가 10억, 30억 정도 해가지고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고 부담되는데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온 거면 병원도 그 비싼 MRI를 새로 사야 하고 그러면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는 22년 8월경에 병원들 중에서는 거의 초창기부터 에이스 메디컬이라는 회사의 스위프트 MR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장비 새로 도입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없이 기존의 MRI 기기랑 원활하게 호환되어서 사용 가능한 그냥 서비스예요. 대신 제가 이제 그 회사의 구독료 형식으로 좀 큰 비용이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 대신 검사 시간이 줄고 환자가 편하고 영상 품질까지 좋아지니까 오히려 또 입소문도 나고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MR이라는 기법이 없을 때는 그 경계가 항상 불분명해요. 모호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여러 정보를 저장을 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거를 AI 기계가 계속 하다 보니까 요렇게 찢어졌을 때는 요런 패턴일 거고 요렇게 보일 때는 요렇게 더 찢어진 게 가깝고 하는 거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서 딱 대입했을 때 걔네들이 알아서 AI적으로 딱딱딱 더 선을 분명하게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독도 빨리 나오고 진단이 이제 빨라지는데 사실 스위프트 MR 하고 나서는 영상학과
원장님이나 저나 빠른 속도로 판독이 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 정말 큰 도움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위프트 MR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22년도에 스위프트 MR 기법을 도입을 하기 전에는 되게 불분명했지만 환자분이 아프니까 관절경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MRI에서는 안 보였는데 보이고 MRI에서는 보였는데 실제로 관절경 들어가니까 또 연골이 안 다쳤고 이런 게 조금은 있었거든요. 아프니까 들어갔지만 근데 22년도에 스위프트 MR 도입을 하고 나서 일치율이 거의 95%. 그러니까 MRI를 봤을 때 여기가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들어가면 거기가 문제가 있었고 이거는 괜찮은데 타병원에서 갖고 온 MRI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우리 거 찍어보자 해서 봤는데 우리 게 맞아서 들어가 봅시다 했는데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치율들이 되게 높아졌어요. 시간은 단축되고 진짜는 단축되고 정확도는 높아지고. 정확도는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다친 곳과 안 다친 곳의 그 정확도가 높아진 거고. 그러면 원장님도 뭐 투자 비용이 있었으니까 검사 비용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올렸을 거예요. 그죠? 그렇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요즘 다들 힘들잖아. 예. 그래서 아프신 분들 또 돈 걱정하는 모습 보니까 요 MRI에서라도 내가 줄여야겠다. 그래서 올리지 않았죠. 예. 저는 원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장점이 있었어요. MRI를 한 번이라도 검사해보신 분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검사하기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제 애가 그랬어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예. 일반적인 분들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 심한 공황 발작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게 공황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MRI 검사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럼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환자분들은 지금까지는 검사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진정제를 맞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도입한 스위프트 MR 때문에 검사 시간이 최대 50%가 감소하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번에 검사하기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또 기억에 남아서 다음에 또 한 번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진정제를 맞지 않고도 공황장애 증상이 안 나타나고 이겨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장점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진료실에만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건데 실제로 영상의학과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해봤을 때 말씀을 해주신 것들이에요. 산 경험을 말씀해 주신 거네요. 예. MRI 하나 찍은 걸로 공황장애 증상 개선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떤 심리 치료의 효과인데 장기적으로는 공황장애 자체를 또 이겨낼 수 있는 큰 마음의 치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가 실제 의료 환경에 도입되고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 인간의 수명 연장과 질병 진단, 또 치료, 환자 케어까지 도와주는 시대가 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AI처럼 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